하고 싶은 일을 찾았던 방법이 있어요. 제가 한번 해볼까요? 하고 싶은 거 어떻게 찾으세요, 여러분은? 먼저 막 하고 싶은 것을 한 100가지, 200가지 막 적어보는 거예요, 수첩에. 그 방법은 제가 마음성장학교에 오신 분들에게도 늘 안내하는데, 내가 뭐 하고 싶은지 모르겠어요 라고 말하는 건 거의 대부분 엄마들이 한 10년, 20년 아이들을 위해서 또 직장에서 너무 열심히 살다 보면 내가 뭐 좋아하는지 모르겠다라는 그 말이 누구에게나 나오는 말인 것 같아요. 그런 분들에게는 어려운 어떤 뭐 다른 도구가 필요한 게 아니라 그냥 종이에, 수첩에 내가 좋아하는 것들을 떠오를 때마다 계속 쓰는 거예요. 계속 반복되면 반복된 대로. 근데 신기하게도 많은 분들이 비슷한 것들을 계속 반복적으로 써요. 그런데 계속 써내려가다 보면 정말 내가 좋아하는 거, 나라고 하는 이 고유한, 이 나만이 좋아하는 어떤 것? 그런 것들이 이제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하죠. 그럼 그것을 하나씩 이제 하면서, 아, 내가 이런 거 좋아했었었지 하면서 그 과거의 나를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진짜 나의 모습이 조금씩 조금씩 회복되겠죠. 그리고 또 하나는, 좋아하는 거 이제 막 쓴 다음에 또 하나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가장 재미있었던 순간들을 한번 이렇게 적어보는 거예요. 그게 내가 돈을 벌 수 있는 일인지 또는 아닌지 이런 거 생각하지 마시고, 사람들은 무조건 이제 돈을 벌 수 있나? 일을 해서 먹고 살 수 있나? 이런 거 생각하는데, 여러분 주변을 한번 이렇게 볼까요? 과거 같으면 그 일을 해서 먹고 살 수 없다라고 얘기하는 일들을 하면서 먹고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신기하게도. 네, 그쵸. 많이 세상이 바뀌었죠. 그것처럼 내가 뭘 좋아하는 사람인지 알고 자 한다면 그 일을 계속 하면서 그 일이 내가 정말 즐겁게 그 일을 하고 있다면 다른 사람에게도 그게 그 즐거움이 전해져서 그걸로 정말 먹고 살 수 있죠. 저도 이렇게 여러분을 만나고 가끔 강의하고 또 글 쓰고 이러면서 네, 소소하게 먹고 살고 있으니까요. 제가 좋아하는 일들을 하면서 지금까지 살면서 가장 재미있었던 일 그게 뭔지 한번 떠올려 보는데 생각이 안 나요 이럴 수 있어요. 근데 그 쓸 때 언제적 걸 쓰는 거냐면 한 5살? 5살 꼬마 때부터 한 초등학교 철이 들기 전 철이 들기 전 초등학교 때 한 4학년, 5학년 그 밑에 그때 내가 뭐하고 놀고 뭘 재밌어 했고 어떤 일을 하면 눈이 반짝반짝 빛나는지 그 어린 시절에 내가 좋아했던 걸 한번 써보는 거예요. 어린 시절에 좋아했던 것들을 막 쓰다 보면 그때는 돈 생각하고 그거 좋아하지 않았잖아요. 이걸로 직업을 할 수 있을까 이러고 좋아하지 않았을 거예요. 뭐 그림을 그린다든지 만들기를 한다든지 누구와 이렇게 이야기 나누는 걸 좋아했다든지 막 뭐 어디 들루산으로 뛰어다니는 걸 좋아했다든지 뭐 그런 어린 시절에 내가 이렇게 나타나겠죠. 그러면 그것을 지금 한번 해보는 거예요. 지금 해보면서 아, 내가 지금 이렇게 가만히 앉아서 일만 하고 살았는데 내가 들로산으로 막 다니는 거 너무 좋아하구나. 그러면 지금 나이에 맞게 뭐 약초를 캐러 다닌다든지 사람들과 함께 맨발로 하이킹을 한다든지 뭐 자전거를 탄다든지 동호회를 만들어서 이런 어떤 활동들을 열정적으로 하다 보면 그것이 또 하나의 업이 되기도 해요. 네. 사람들을 데리고 다니면서 일주일에 한 번씩 걷기 여행을 안내하는 뭐 걷기 여행 안내자 이런 분들이 계셨거든요. 너무 멋지더라고요. 자신의 건강도 챙기면서 사람들에게 건강을 소개하고 그리고 자기가 경험한 것을 이렇게 나누면서 또 돈도 벌고 네. 되게 좋은 거죠. 그래서 어린 시절에 내가 어떤 삶을 살았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내가 좋아하는 거, 원하는 것을 찾기에 굉장히 좋다는 거. 두 가지 얘기 드렸어요. 종이에 막 쓰고, 그 다음에, 3가지네요. 지금까지 살면서 정말 재밌었던 거. 그리고 그거는 어린 시절 5살에서 뭐, 제가 기억나는 게 한 5살이라서 5살이라고 한 거고요. 뭐, 기억나는 어린 시절부터 초등학교, 그때 시절에 나를 한번 떠올려 보시고 그리고 또 하나는 돈을 안 줘도 할 수 있나? 이런 일을 하는 거예요. 조금 전에 이제 걷기 안내하시는 분 이런 거 얘기했잖아요. 그분 아마 돈을 안 줘도 하겠죠. 그 일. 자신의 건강을 위해서. 저도 이 질문을 끊임없이 했었어요. 이제 어찌됐든 뭐 여러 가지 이유로
운영을 하던 학원을 문을 닫고, 그리고 이제 글을 써야겠다 생각하고 집에서 글을 쓰는데, 그 글 쓰면서 그 몰입감이 너무너무 저를 행복하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스스로에게 질문했어요. 나 이러고 살고 싶은데 돈 안 줘도 이러고 살 수 있을까? 네, 이런 생각했고, 또 하나는 어머니들을 이제 집단을 굉장히 많이 운영했었는데, 그 여성들과 만나서 삶을 나누고 또 그 다음에 뭔가 성장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게 저한테는 굉장히 큰 기쁨이고, 이전과는 다른 굉장히 또 다른 삶이었어요. 이전의 삶은 이제 아이들을 가르치고 학생들에게 독서 논술을 지도하면서 그것도 역시 의미 있고 가치 있고 세상을 바꾸는 일이었지만, 성인이 된 내가 나와 비슷한 연배의 여성들과 함께 삶을 깊이 있게 나누고, 그리고 더 온전한 삶으로 또 건강한 삶으로 살아갈 수 있게 안내하는 그런 여정은 저한테 너무나 매력적이었고, 그때 이제 처음에 도서관에서 이제 봉사부터 제가 시작을 했거든요. 내가 배운 것을 빨리 나눠야겠다 해서 배우고 집단을 열고, 그리고 또 배우고 또 새로운 집단을 열고, 이렇게 저는 성장을 했는데, 그때 그런 질문을 했어요. 그때 저는 학원을 운영하면서 저녁에는 도서관에 가서 또 집단을 운영하고 이렇게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녹록한 건 아니었어요. 되게 어렵고 힘들고 또 몸도 지치고, 그리고 그 당시에 삶이 굉장히 출렁거리는 바다 한가운데, 폭풍우 한가운데 있었던 거라서 이게 쉬운 일은 아니었지만, 그때 저한테 물어봤어요. 너 이거 돈을 안 줘도 하겠니? 했는데, 근데 실제로 그때 돈을 안 받고 했었어요. 봉사로 시작을 했습니다. 저는 이 일을 이제 10년 전에. 그래서 돈을 안 줘도 일을 하겠어? 라고 몇 번이고 물어봤는데, 나 돈을 안 줘도 나는 할 거야. 너무 재밌고, 너무 의미 있고, 너무 가치 있는 일이야. 이렇게 생각해서 하기 시작했는데, 어느 날부턴가 그것이 이제 진짜 직업으로 바뀌게 되었어요. 그래서 진짜 직업을 내가 정말 이 일이 나한테 맞나? 좋은 일인가? 그런 생각이 들 때는 지금 하던 일을 지속하면서 저처럼 두 번째 옮겨가고 싶은 그 직업을 이렇게 뭔가 봉사 또는 이제 세컨드 잡으로 해서 그렇게 진행을 하면 좋겠죠. 그래서 진짜 이 일이 나한테 너무나 행복감을 주고 또 의미 있고 또 세상 사람들에게도 도움이 되는구나, 이런 마음이 들었을 때 그때 또 좀 더 본격적으로 해서 옮겨갈 수 있겠죠. 그러면 정말 원하는 일들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조금 전에 있던 질문에서 이게 나한테 맞나? 뭐 내가 지금 아까 어디 있었죠? 질문이 있었는데 네. 네. 여기 있네요. 원하는 삶을 살고 싶을 때 내가 이걸 잘 수 있을까? 잘할 수 있을까? 그러니까요. 내가 할 수 있을까를 알아보는 데 있어서도 봉사를 해본다든지, 먼저 아주 싼 가격에 사람들에게 뭐 책값만 받고 뭘 한다, 재료비만 받고 나눈다든지, 뭐 이런 것들을 해보면 이게 나한테 맞는지, 내가 잘할 수 있는지, 이런 거 알 수 있죠. 그리고 이제 돈을 받지 않고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또 다 고마워하거든요. 네, 그래서 더 잘할 수 있으실 거예요. 그리고 이제 혼자 하기가 어려우면 뭐 그 일을 하는 공동체 같은 동아리, 이런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에 이제 참여하는 것도 굉장히 좋은 방법 중에 하나죠. 그런데 이제 문제는 계속 그 동아리에서 받는 그 어떤 사랑, 그 공감, 그것만 좋아가지고 이제 거기만 졸졸졸졸 쫓아다니는 게 아니라, 거기에 가서 또 나도 뭔가를 나누는 사람으로 그렇게 성장을 한다면 그야말로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지금은 아니다. 뭔가 조금 더, 1년만 더 내가 공부하고 시작해야지. 이렇게 자꾸 생각을 하잖아요. 아니야, 대학원을 하나 더 나오고 내가 뭔가를 해야지. 뭐 이렇게 하거든요, 대부분. 근데 그렇게 하다 보면 공부를 많이 하면 할수록 어떻게 되죠, 여러분? 공부해 보신 분들 아시죠? 공부를 안 했을 때는 이게 우리가 좀 무식해가지고, 내가 배운 게 정말 세상의 최고인 것 같고, 이것 이상의 것이 없고, 그래서 빨리 막 나눠야 된다라는 느낌이 있어요. 열정도 막 있고. 근데 공부가 계속 쌓이고, 쌓이고, 쌓이면 이제 용기가 사라져요. 내가 아는 게 별거 아니네. 세상에는 정말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네.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보이기 시작하거든요. 공부를 많이 해서 하는 게 아니라 세상에는 열정이 있는 사람들이 그 일을 하는 거예요. 공부 많이 한 사람이 하는 게 아니고 열정, 그리고 사랑, 그 사람들에 대한 사랑, 이 세상에 대한 사랑, 그 또 자기 자신에 대한 사랑이 있는 사람이
이제 무언가 배운 거를 뭐 하찮게 보이더라도 좀 작고 미약하지만 나누는 거고, 이제 뭔가 실력을 많이 갖고 막 공부를 하고 이렇다고 해서 나눌 수 있고 그것이 직업이 되고 그렇진 않습니다. 그래서 내가 정말 일을 하고 싶은가, 내가 사랑이 있는가, 내가 만나려고 하는 대상에 대해서 어떤 열정과 사랑을 가지고 있는가, 이런 질문을 하시고 지금 하시면 돼요. 그래서 1단계 나름대로의 3개년 계획 그런 거 짜시면 좋을 것 같아요. 3개년 계획이면 충분합니다. 여러분 3년 정도 1년, 2년, 3년 이렇게 대학원도 3년 정도면 또 나올 수 있고 그러니까 무슨 계획을 짜든 3년 정도면 다 돼요. 좀 길게 잡으면 5년, 5개년 계획 이렇게 해서 지금은 요렇게 그리고 요렇게 해서 지금 하고 있는 업을 또 뭐 정년퇴직하고 난 그걸 할 거야 이러신 분도 있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바꿔갈 수 있고 또 기존의 일을 또 왕성하게 하고 있지만 새로운 것도 하고 싶어 그랬을 때도 요 새로운 것을 한 5개년 계획으로 3개년 계획으로 이렇게 계단처럼 계단을 올라가듯이 그렇게 해도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런 계획을 딱 잡고 이제 뭔가 일을 시작하면 주변에 이렇게 나를 또 좋게 보는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해서 3개년 계획을 세웠지만 1년 만에 2년 만에 되기도 하고 또 그런 시간이 전혀 필요하지 않게 되기도 해요. 제가 그랬어요. 저는 진짜 여성들과 나누고 싶어라는 마음 하나를 먹고 그 다음에 도서관에 가서 제가 이런 거 하고 싶습니다 라고 제 뜻을 밝혔어요. 그랬더니 그분들이 저를 모르잖아요. 저를 모르는데 네, 여기 좀 이따 읽어볼게요. 많이 올려주셨네. 네, 저를 모르는데 그분들이 저의 열정을 본 거죠. 그래서 저는 평촌에 있는 모든 도서관에서 제가 원하는 수업들을 만들어서 이 안양에 있는 분들에게 막 나눠줄 수 있었어요. 너무나 큰 축복이었죠. 예, 베스트 프렌즈님이 연구 모임 회비 전액 기부 모임으로 시작했는데, 그런 모임을 했었군요. 네. 야, 너무 멋지네요. 그리고 두고두고 뿌듯하시겠어요. 그쵸? 네. 그래요. 그리고 우리 문은아님이 맞아요. 열정 있는 분들이 성장을 하더라고요. 네. 저는 5개년, 네. 5개년 계획. 네. 그래요. 5개년 계획이 왜 유유인가요? 5개년 계획이 5년이 되게 금방 후딱 가요. 네. 자, 그리고 우리가 이제 아까 봉사 얘기도 했는데 봉사는 남을 돕는 것 같지만 사실은 우리가 성장하고 또 우리가 사랑받고 우리가 또 아주 평범한 사람에서 또는 부족한 사람에서 굉장히 고귀한 그 영역으로 이렇게 승격? 영혼이 승격되는 그런 게 바로 봉사예요. 해보신 분들만이 알 수 있죠. 남들이 보기엔 뭐 그렇게 뭐 조그마한 봉사를 해서 뭐 이럴 수도 있지만 저도 아주 작은 봉사를 했는데 그 봉사를 하면서 내 영혼이 승격되는 그런 스스로 만족하는 그런 과정이 됐어요. 그리고 한 사람의 봉사는 또 옆으로 이렇게 막 퍼지고 그래서 좋아하는 일을 찾는 것을 막 어떻게 하면 좋아하는 일을 찾을 수 있을까 이게 고민을 한다고 찾아지는 게 아니고 이렇게 아까 써보고 자기 자신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막 상담을 하면서 제가 좋아하는 걸 찾고 싶어요. 막 이렇게 해서 뭐 기질 검사를 하고 성격 검사를 하고 그걸 한들 좋아하는 걸 찾기가 어렵죠. 그죠? 좋아하는 걸 찾을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자기 자신이 자기를 평가하고 그 안에서 또 찾으려고 하니까 어려워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린 거 다시 정리하면 좋아하는 걸 써보고 그리고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내가 가장 행복했던 순간들을 한번 적어보고 그리고 5살부터 초등학교 때 그 정도까지 해서 내가 눈이 반짝반짝 빛나면서 했던 것들 그거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 했어요. 그리고 돈 안 줘도 할 수 있는 일이라면 지금 당장 누군가와 함께 그 일을 시작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당장 한번 해보시면 좋겠어요. 그리고 하나 또 있네, 하나. 이건 꼭 말씀드려야 돼요. 여러분이 지금 만나는 모든 사람들, 또 책에서나 영화에서나 이런 유튜브에서나 뭐 방송에서나 이런 만나는 모든 세상의 사람들, 그 사람들 중에 왠지 모르게 가슴이 뜨고 나 저 사람처럼 되고 싶은데 난 왜 저렇게 안 될까? 언제 난 저렇게 될 수 있을까? 뭐 이런 사람이 혹시 있으신가요? 예, 그분들을 열렬하게 롤모델로 이렇게 한번 삼아 보세요. 우리는 아무나 보고 가슴이 뛰지 않잖아요.
여러분이 누군가를 보고 부러움이 올라오고 또 가슴이 뛰고 했다면 아마도 우리 안에 그것과 비슷한 유전자가 있기 때문일 거예요. 그래서 내가 마음이 가는 어떤 사람들, 롤모델, 그 사람들이 위대한 사람이 아니라 열정을 가지고 그 일을 1년, 2년, 3년, 4년, 10년, 20년 이렇게 했기 때문에 그 자리에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5개년 계획 또 세우고 이렇게 해서 계속 쭉 가는 거죠. 근데 5개년 계획이라고 그냥 머릿속으로만 해놓고 그냥 해도 어느 순간 그 길로 가고 있을 거예요. 저는 계획 세우는 거를 정말 막 싫어해가지고 마음속으로 생생하게 그림을 그리고 그 그림이 움직이도록 그렇게 하는 방법을 주로 사용하거든요. 근데 그렇게만 해도 돼요. 여러분이 계획 세우는 걸 좋아하고 뭔가 치밀하게 이렇게 잘 세웠을 때 안정감이 있다라고 하면 그 방법을 하시고 또 나는 이렇게 막 상상하기가 좋아. 그런 분들은 또 그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좋아하는 일 그리고 열정이 막 일하면서도 열정이 막 넘치는 그런 일 꼭 찾으시길 바랍니다. When there's no more hope is left in me, I can see what comes my way, and I'm always lost. There's nowhere else to go.